인공지능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장에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이 PCA와 이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최근까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이 컴퓨터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이 과학이며 또 공학입니다. 2019년 10월 28일 날 정부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정부 스스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 지원하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학, 과학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수포자를 없애고,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2013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환경, 뭐 과학실 변화와 수학 콘텐츠라든지 그 인공지능으로 수학 학생들 평가하고 또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정도로, 물론 금융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교육과정에도 인공지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실제 교과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올여름에. 그리고 지금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교과서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을 듣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후배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듣고 이제 국민은행에 취업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후배들을 데리고 같이 팀으로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인공지능은 1956년 여름에 다스머스 칼리지에서 가졌던 다스머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개념 용어가 처음 소개됐는데, 사람들이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대신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AI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이 작동하며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이 자율주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이제 일부입니다. 아마존이 당신에게 책을 추천해 줄 때 그 추천 뒤에 숨은 AI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존이 당신의 구매 패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구매 패턴도 물론 같이 모으지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새로운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존이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자, 기계학습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이고, 기계학습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기계학습의 모델 중에 하나로 뉴런을 모델화한 것인데, 인공 뉴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1943년 워런 매클로우와 월터 피츠가 처음 소개하였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프랭크 로젠블락과 다른 연구자들이 퍼셉트론이라 불리우는 인공신경망을 이제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국방 고등연구기획국 다르파라고 그러는데, 다르파라고 해요. 에서 수행한 도로 지도화 프로젝트가 그 사례인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 다중신경망,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오차 역전파법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 신경영망 연구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딥러닝은 음성을 인식하고 이미지나 패턴을 확인한 후에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일과 같이 인간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교육하는 일종의 기계학습, 머신 러닝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초기 파라메타를 설정해주고 여러 겹의 여러 레이어의 처리 계층을 사용하여 패턴을 인식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이 주성분 분석과 인공신경망을 학습합니다. 오늘은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지요. 자, 주성분 분석, PCA.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1974년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자동차 32대 특성을 기술하고 정량하는 12가지의 피처, 11가지의 피처에 대한 데이터들을 아래 출처에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Optimization 이라는 이 프로시딩 페이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로 뭐 마즈다 RX4, 마즈다 RX4 웨건, 다산, 또 호넷 드라이브, 또 스포츠카, 뭐 바일리언트 같은 이렇게 30몇 대의 차들과 마일 퍼 갤런, 연비와 몇 기통 차인지, 또 호스파워, 마력, 또 차량의 무게, 그 다음에 뭐 그 기어의 그 개수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표현하면 이 30, 뭐 2바이 뭐 11 그런 행렬이 될 텐데 이제 이 고차원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전에 그 저차원 데이터들 보듯이 이 그림으로 그려서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원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널리 알려진 이 차원 축소 기법 중에 하나가 PCA이고 이 PCA에서는 원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 축을 찾아서 그래서 저차원 공간의 문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계산을 주로 행렬의 고유값분해, 특히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PCA는 기존의 변수들을 1차 결합하여 서로 선형 연관성이 없는 또는 적은 새로운 변수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성분 PC1은 원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두 번째 주성분 PC2는 두 번째로 그 원데이터의 분포를 많이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PC3, PC4 이런 식으로 구해 갑니다. 만약에 이 PC1, PC2, PC3가 이 원데이터 분포의 성질의 약 90%를 보존한다면 그렇다면 PC1, PC2, PC3만 택해서 이 3차원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이해가 용이하며 데이터 처리에 드는 비용도 또 시간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원래 데이터들을 축이동해서 이렇게 세 축에서의 데이터로 바꿔준 겁니다. 자,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유도하는 과정을 보죠. 앞서서 두 개의 확률 변수,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요 두 개의 확률 변수로부터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수 있죠. A하고 Y, X, Y 사이의 공분산. 그 시그마 XY라고 씁시다. 그 공분산은 기대값을 이용해서 E of XY 마이너스 뮤 X, 뮤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때 P개의 확률 변수 X1부터 XP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공분산 행렬의 IJ 성분은 다음과 같이 IJ가 같을 때는 베리언스들이 그리고 IJ가 다를 때는 코베리언스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표시하면
주대각 성분에는 베리언스들 시그마 i의 제곱들이 표현되고 요 오프 다이아고널 성분에는 베리언스들 xi, xj의 코베리언스들인 시그마 ij들이 쭉 배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p by p 행렬을 갖게 됐죠. 요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공분산 행렬을 보시면 이 주대각 성분이 1, 1인 경우에 딱 이렇게 볼록한 이런 성분이 되고 요게 1, 1에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면 요게 그 45도 각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된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0.5, 0.5만큼 이렇게 찌그러진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0.8, 뭐 0.8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회전도 되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니까 높이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런 모양이 표시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1, 1은 원래 그랑 똑같은 모양이고요. 그대로. 이게 포지티브 방향이라 그러면 이제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45도만큼 옮긴 게 될 거고 0.8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옮겨지고 찌그러진. 그러니까 이게 회전되고 또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로 2차원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2차원 행렬일 때 3차원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 코베리언스 행렬은 다음과 같이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이제 높아지면 이렇게 그림같이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죠.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변수 함수일 때 극대 극소 구했듯이 다변수 함수일 때 극대 극소를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x를 n by p 데이터 행렬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 행렬에서 이 컬럼들은 여기서 보면 이 xij 성분은 i번째 표본의 j번째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j번째 컬럼은 확률 변수 xj가 갖는 모든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x1 확률 변수가 갖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쭉 여기 나열되고 x2 확률 변수가 갖는 그 데이터들이 두 번째 컬럼에 쭉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n by p 데이터 행렬을 갖게 됩니다. 아까 같으면 32 by 11 그런 행렬이 만들어진 거죠. 자, 위에 x 행렬을 센터링 한다는 의미는 x tilda를 구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x의 각열의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이거 센터링 하기 위해서 각열은 x1에 대한 평균은 xi들 이 첫 번째 컬럼 것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눠주고 p번째 컬럼에 대한 평균은 p번째 컬럼의 성분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눠줘서 평균을 합니다. 요것들 요 xi들을 첫 번째 컬럼으로 또 x2들을 두 번째 컬럼으로 xp의 바들을 p번째 컬럼으로 한 행렬을 요 원래 데이터 행렬에서 빼줘요. 그래서 그걸 x 마이너스 요 평균 행렬을 빼준 것이 x tilda가 됩니다. 그럼 요 x tilda의 평균은 0이 돼요. 다루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중간으로 와 있는 거죠. 원점으로 와 있는 거죠. 원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x tilda의 각열의 평균은 다 0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x tilda를 mean centered 행렬이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어진 데이터 행렬 x는 이미 그냥 저 명령 하나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데이터 행렬이 있으면 그 데이터 행렬에다가 여기 평균들 구한 걸로 빼서 그 x tilda를 만들어라 하면 언제나 바뀌어지니까 언제나 요 센터링 해서 그 행렬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을 앞으로는 우리가 그냥 데이터 행렬은 무조건 센터드 되어 있는 행렬이라고 가정하고 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데이터 행렬 x가 센터링 되어 있는 행렬이라고 한다면 p by p 공분산 행렬은 시그마죠. 이게 공분산. 요거는 n분의 1 곱하기 x 트랜스포즈 h라고 얘기했죠. x 트랜스포즈 a를 다시 보시면 x는 이거고 x 트랜스포즈는 이렇잖아요. 이걸 곱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요. 요걸 보면 요게 바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하고 일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코베리언스 행렬 만들 때는 데이터 행렬 가지고 바로 코베리언스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통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통계 수강해 본 사람. 김태근 씨, 자, 김태근 씨 보세요. 이게 이 코베리언스 행렬 통계에서 배운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라서 xij들을 다 구해야 되죠. 시그마 ij들. 네,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n개 구하고 코베리언스 n제곱 마이너스 1개 n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엄청 개별적으로 많은 다 계산이죠. 구합니다. 예. 근데 데이터 행렬만 갖고 데이터 행렬의 트랜스포즈 n분의 1 해주면 바로 구해줄 수 있다. 얼마나 편해요. 자, 이제 여러분 한 단계 진화된 거예요. 이제 커베런스 행렬을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행렬 관계로부터. 자, 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더 작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들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게 디멘전 리덕션이에요. 그렇죠? 확률 변수 x1부터 xp까지의 1차 결합을 만든 첫 번째 주성분 G1이라고 합시다. 이 G1을 요 확률 변수 xi들의 1차 결합이에요. 요 첫 번째 주성분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김효영 씨가 물어본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주성분은 G1으로 원래 축들에 이렇게 가중치가 주어져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요 김효영 씨 어디 가셨어요? 자, 이거 보면 무슨 느낌이 와요? 김효영 씨. 요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질들이었죠? 네네. 그것들 1차 결합으로 G1이 만들어졌죠? 네. 이게 새로운 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네. 축이 요것들의 영향을 받죠? 네. 그쵸? 영향을 받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게 1이고 이게 0, 다 0이면은 바로 첫 번째 축 아까 원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네. 이게 0.7이고 요게 0.3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첫 번째 거의 가중치가 0.7이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 파라미터의 가중치가 0.3이 주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는 것은 여기서 몇십 퍼센트, 저기서 몇십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온 분석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반영해주면 되겠죠. 가중치를 어디에다 줘야 되는지.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공부하세요. 지금 한꺼번에 그것까지 공부하기는 많으니까. 자, 어쨌든 지환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이 지환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P계의 상수, 요 VI들을 우리가 적재 계수, 로딩이라고 불러요. 지환의 평균은 이미 0이고 지환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지환의 분산은 이렇게 G 오브 2,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다 더하면 0 되는 건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분산은 베리언스 오브 G와는 베리언스 오브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요거를 풀었으면은 요것은 베리언스는 요 익스펙테이션의 제곱으로 풀었을 수 있죠. 근데 요것들에서 E 오브 X가 다 0이고 V 오브 X는 E 오브 X 스퀘어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걸 제곱해주면 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자, 베리언스는 이거 통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복습해 주는 거예요. 자, 그걸 풀었으면 이거 익스펙테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요 성질, 리니어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 변환 같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E 오브 xi xj가 바로 시그마 ij니까 이 바로 이제 공분산들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위식에서 학습한 이 내용이 뭐하고 비슷해요? 이게 앞에서 배운 이 2차 형식 모양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2차 형식 모양하고 일치하죠. 자, 그러면 베리언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베리언스 오브 G1은 V1 트랜스포즈의 시그마 V1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 식이잖아요. 이게 앞 시그마 갖고 했던 것이고. 그렇죠? 2차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로딩, 적재계수 VI들은 요것들 쭉 모으면 이거 하나 10벡터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단계 1은 V1의 방향에 관심이 있으므로 일단 우리는 이 V1의 방향만 관심이 있으므로 V1의 크기를 그냥 노름을 1로 제한해서 이렇게 노름을 1로 서브젝트를 주고, 우리는 요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베리언스.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을, 그걸 베리언스 오브 G1이잖아요. 요걸 그냥 F 오브 V1이라고 봅시다. 요 F 오브 V1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골이에요. 조건은 뭐냐면 이 노름은 1이고, 요 노름은 1인 거를 요걸 옮겨 쓰면 V1 트랜스포즈 V1-1이 0인 요걸 함수 G 오브 V1이라고 하냐면 G 오브 V1 이퀄 0인 조건 하에서 F 오브 V1을 맥시마이즈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PCA가 바로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표준이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에서 이거를 라그란지 멀티플리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웠으니까 라그란지 승수법을 배웠죠?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그란지 승수법이라는 것이 기억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다 라그란지 승수법은 다 기억하고 있네. 지금 3명 외에는 라그란지 승수법은 다 배웠습니다. 이건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 때. 미적분학을 들었으면 다 배운 겁니다. 이 라그란지 승수법이 바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아주 기초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f of xy를 subject to g of xy equal 0일 때, 이게 이변수일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우리는 저걸 n변수일 때로 확장하려고 그러고, 이런 조건 하에서 이 f of xy를 맥시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 하자는 게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예요. 요때 요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f of xy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g of xy를 만들어요. 요걸 라그란지 펑션이라 그래요. 라그란지 펑션. 그래서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요거의 앞에 거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요거의 그레디언트 곱하기 람다 해서 빼주는 게 되죠. 그러면서 g of xy는 0을 만족해야 되고. 자, 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요거 솔브 하면은 그러면 2단계에서 구한 모든 값에 대한 함수 f of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에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극값에서의 그 함수 값을 구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라그란지 승수법을 PCA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배울 때 앞으로 인공지능 하려면 PCA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꼭 배워야 된다. 그리고 1변수가 함수가 아니라 2변수, 3변수일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 라그란지 승수라고 할 때 f of v1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 of v1은 이렇게 쓰여졌고요. 이걸 0이고. 그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는 이렇게 쓰여진 거죠. 요걸 그대로 쓴 게 플러스면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v1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이 되어야 하므로, 그레디언트 0이 되어야 되므로, 그러므로 여기서 요게 시그마 v1 마이너스 람다 v1이 0이 되어야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그마 마이너스 요 람다 IP의 v1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시그마 v1 이퀄 람다 v1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즉 람다는 시그마의 고유값이고 v1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싱귤라 밸류, 싱귤라 벡터를 이용해서 바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 이유예요. 시그마의 가장 큰 고유값을 람다 1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그 단위 고유 벡터를 v1이라고 한다면, 바로 variance of g1은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인데, 이게 바로 람다 1 v1 트랜스포즈 v1하고 똑같은데, v1 트랜스포즈 v1이 바로 v1의 노름이니까 1이 되고, 따라서 이건 람다 1이 되는 거예요. 즉 variance가 바로 뭐예요? 람다 1이잖아요. 람다 1이 제일 큰 게 분산이 제일 큰 거잖아. 그렇죠? 최승훈 군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손 드세요. 이해했어요? 정확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PCA에 대한 어떻게 구하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어떻게 이용된다는 거는 보여줬죠. 그게 왜 그렇게 이용되는지 증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이게 보면 분산이 가장 큰 거를 그런 거를 만족하는 G1을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분산을 최대화하는. 근데 그 분산이 바로 G1의 분산이 람다1하고 똑같다는 걸 지금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제일 크게 하는 게 바로 람다1 아니에요. 그럼 람다1을 주는 그런 그 벡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아이겐 벡터잖아요. 그게 V였잖아요. 행렬. V의 컬럼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 첫 번째 컬럼이 V1의 직교 행렬 V의 첫 번째 컬럼인 V1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주축이 된다는 걸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이건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6주 안에 이걸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배운 사람들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이렇게 이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김정환 군, 아까부터 웃고 있는데 어떤 게 재밌어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떤 게 재밌어요? 어려워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문과 학생들 중에서 이제 미적분학 안 배웠고 라그란지 멀티플라이 안 배웠으면 이거 그냥 대충 보고 이래서 그렇다는 게 수학적인 증명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 저 자연계 학생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나 저 공과대학이나 수학과 졸업한 국민은행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PCA를 하고 그것이 인공지능에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V1은 이제 베리언스 오브 G1은 구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베리언스 오브 G2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벡터를 구하자. 그런 조건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G1에 대한 분산, G1도 마찬가지로 X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죠. 이 분산이 최대가 되는 되도록 하는 그런 벡터를 찾아야 돼요. 그럼 베리언스 오브 G2는 V2 트랜스포즈 서메이션 V2가 되죠. 이 V2가 아까 우리가 찾던 저 벡터예요. 직교 행렬 V의 두 번째 컬럼 벡터예요. 자, 그러면 이걸 F of V2라고 놓고 그러면 서브젝트가 먼저 V2의 노름은 1이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성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V1과 V2가 직교이게 하는 게 조건이에요. V2를 구하는데 그냥 V2를 구하는 게 아니라 V1은 아까 구했잖아요. V1과 직교인 V2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조건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G1 of V2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G2 of V2는 바로 인너 프로덕트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V1과 V2 인너 프로덕트가 0이에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코베리언스 오브 G1, G2는 계산을 해주면 쭉 풀었으면 이거는 0이 되고 그리고 이게 0이 된다는 의미는 V1, V2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V1, V2는 인너 프로덕트가 0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란지 승수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때는 하나가 더 늘어나요. 람다하고 파이로 라그란지 승수가 FV2 마이너스 람다의 G1 V1 마이너스 파이의 G2 V2 이렇게 두 개가 승수할 때 아까 하나밖에 없었는데 뺄 항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V2에 관한 그레이던트가 0이 돼야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내적을 같이 구해보면 요게 0벡터예요. 요 0벡터와 V1과의 내적을 구하면 요거 0벡터와 V1과의 내적을 구하면 0이 돼야 되죠. 0벡터는 어떤 것과의 내적 0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되려면 이것은 0,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어야만 돼요. 따라서 이게 0이 아니면 그러면 파이가 0이어야만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돼야 되면 이게 0이고 이게 0인데 이게 0이 되려면 이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노름이 1이니까 V1의 노름이 1이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0이 돼야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식을 만족해야 되고 이식을 만족한 게 된 거죠. 이식을 만족하면 파이가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 그럼 이식을 만족하니까 이식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또 이게 되잖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잖아. 즉 V2에 대해서 V2에 대응하는 람다는 두 번째로 큰 아이겐밸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V2는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되므로 베리언스 오브 G2는 람다 2 곱하기 이게 되는데 이게 노름이 1이니까 그러니까 람다 2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G2의 베리언스를 최대한으로 키우려면 람다 2여야만 된다. 두 번째로 큰 고유값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세 번째, 같은 식으로 이제 GK, G3, G4에서 GK로 오면 이 조건이 똑같이 베리언스 오브 GK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인데 VK의 노름은 1이고 그 다음에 V1은 VK와 인너 프로덕트가 0이고 VK는 V2와도 직교고 VK-1과도 직교고 이렇게 조건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라그란지 승수법을 사용하면 이 항이 훨씬 더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나지만 같은 방식으로 베리언스 오브 GK도 람다 K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승훈 군 이해됐죠? 자, 베리언스가 순서대로 람다 1, 람다 2, 람다 3 해서 람다 K로 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주는 값들이 V1, V2, VK인 것도 알았죠. 그 V1, V2, VK가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의 직교 행렬 V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서 K번째 컬럼인 것도 이해가 됐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PC 스코어를 구하는 겁니다. PC 스코어를 구할 때 X의 센터링한 행렬을 데이터 행렬이라고 하고
여기서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이렇게 P by P 행렬, 대칭 행렬로 구해지고, 그럼 시그마는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고,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바로 대각선 행렬과 직교 행렬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그마는 대각선 행렬이고, V는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를 열 벡터라는 직교 행렬이고, 그러면 V 트랜스포즈에 X 트랜스포즈 X의 시그마 V는 풀었으면 언제나 0보다 크고, 따라서 시그마는 양의 준정부호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이고, 그리고 고유값들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 그리고 고유 벡터들은 주축이 되는 거예요. 프린시펄 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성분 분석, 주성분들 PC, G1, G2, GP, 이 주성분들을 벡터로 표시하면, G1, G2, GP를 벡터로 표시하면 요 X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하고 요 데이터 행렬하고 데이터 행렬 X하고 그다음 여기서 구한 이 직교 행렬들의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표시되고, 그럼 요것은 요 데이터 행렬 곱하기 V 행렬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요거의 첫 번째 이 컬럼은 이제 요 행렬과 요 행렬을 곱한 첫 번째 컬럼을 일치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요 G를, 그러니까 요걸 X라고 하니까 행렬 G는 XV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요 X 행렬이, 요 데이터 행렬이, 요 G 행렬이, 요 X 행렬 곱하기 V 행렬이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G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PC에서의 요 PC 스코어가 되는 거고, 요게 두 번째 PC 프린시펄 컴포넌트에 대한 PC 스코어가 되는 거고, 요게 P번째 PC 컴포넌트의 PC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G의 I번째 데이터의 좌표가 바로 그 J번째 PC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XJ의 J번째 열 벡터가 바로 J번째 PC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X의 특이값 분해를 하면 이렇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되죠. 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돼요. 여기서 UV는 직교 행렬이고 특이값 행렬이고, 아까 내용을 다시 풀어 쓴 거예요. 다 이게 일관성 있게 일치되는 거예요. 자, 시그마는 V의 시그마는 V의 시그마의 V 트랜스포즈가 되고, 요거는 바로 요 시그마가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니까, 여기서 X가 바로 여기서 얘기했듯이 X가 바로 요거잖아요. S V 트랜스포즈였고, 그거의 트랜스포즈가 여기 있고, 여기서 U 트랜스포즈 U는 없어지고 아이덴티티 행렬로, 그 다음 여기서 S1 트랜스포즈하고 S1는 곱해지면서 제곱이 되고, 논 싱귤러 행렬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X가 바로 요걸 X를 싱귤러별로 디컴포지션 하면 V의 열 벡터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요 G는 바로 US인데, 요 US의 열 벡터들이 바로 PC 스코어가 된다. 그걸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걸 다시 좀 더 진도를 나가면 요 SI하고 시그마의 고유값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시그마 람다 I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 람다 I는 바로 대응하는 PC의 분산, 베리언스라는 걸 아까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랭크를 리덕션 할 때 데이터의 랭크를 P 차원을 K 차원으로 줄여줄 때는 바로 요 앞에 U 행렬의 첫 번째 K 컬럼과 그 다음에 SK 또 그 S 행렬 싱귤러별 디컴포지션의 요 P 행렬 중에서 잘라서 요 P 행렬 P까지만 여기까지만 K까지만 이렇게 줄여서 요 K N by K 행렬 곱하기 K 행렬을 곱해주는 요 GK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N by K 행렬이 되고, 그러면 랭크가 이게 K 차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XK는 UK의 SK의 VK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걸로 하면 바로 처음 K개의 PC로부터 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해주는 랭크가 K인 N by P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XK는 바로 요렇게 XK 모양을 보세요. U 행렬에서 처음에 K 컬럼만 사용했죠.
그리고 이 S 행렬, 시그마 행렬, 싱귤라 밸류에서 처음에 K개의 싱귤라 밸류, 큰 라지스트 싱귤라 밸류 K개만 사용했죠. 그리고 V도 여기 저기 첫 번째 K개의 컬럼들만 사용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행렬은 랭크가 K인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SVD에서 크기 순서대로 K개의 특이 값들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요 XK 행렬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VD 중에서도 첫 번째 K개 컬럼만 사용했기 때문에 트렁케이티드 SVD, 잘라낸, K까지만 잘라낸 SVD라고 합니다. 실제로 XK는 랭크가 K인 행렬 중에서 X에 가장 가까운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그 의미예요. X하고 XK는 아주 근사해요. 왜냐하면 X하고 요 W 사이의 그 노름이 가장 미니마이즈 시킨 것이 바로 요 XK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X는 사이즈가 밀리언이라서 너무 커서 다루기 힘들지만 요 XK는 랭크가 K개인 그런 그 N by K의 그 N by K 사이즈의 행렬이고 풀랭크를 갖기 때문에 이 행렬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분석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16명한테 리커트 설문조사로 4개 문항 그 상품의 가격 또 운영체계 디자인 브랜드를 갖고 리커트 설문을 1점에서 7점 사이를 주게 하고 그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서 R코드로 적용을 했더니 그 데이터들을 주고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파악했더니 다음과 같이 아웃풋이 나왔죠. 아웃풋이 나온 걸 보면 여기서 이 데이터로부터 이걸 센터링 그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그 센터링을 하죠. 민 센터드 매트릭스를 만들면 만든 다음에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고 이 스케일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해 보니까 요게 이제 4.18, 5.06, 뭐 4.5, 4.6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프라이스 그래서 각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2.1, 1.4, 2.0, 1.7 이렇게 나왔고 그 4가지 리커트 설문조사한 결과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PCA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PCA를 진행을 하니까 여기 이 R에서는 명령어도 간단해요. 그냥 요 PCA를 진행할 때 myPCA라는 명령어가 바로 PCA를 해줘요. 싱귤라 밸류 구해서 이렇게 해주는 과정을 다 처리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PC1은 1.55, PC2는 0.9, PC3는 0.6, PC4는 0.3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0.6, 0.2, 0.1, 0.0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요 앞에 거 2개만 합치면 0.85가 거의 된다는 소리잖아요. 즉 85%의 성질은 이 2개로 다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다 1.1까지 더하면 이 3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90%, 91% 이상의 그런 그 성질을 분산을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주성분은 우리가 앞에 거 2개 요 PC1, PC2 또는 PC3까지만 하면 거의 85%나 90% 이상의 분산을 유지하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만 갖고 처리하면 그 데이터들 쭉 뽑아보면 요 세 축에서 요 1, 2, 3에 의해서는 이렇게 분산을 얻어낼 수 이렇게 분석이 된다. 그럼 이 데이터만 보고서는 전체 분석을 하면 91% 이상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2개만 사용한다면 원데이터의 84.8% 정도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대충 예측을 하거나 의사결정할 때 뭐 85%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이 2개의 축만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다른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가 아주 쉽죠. 2개의 세 축에서는 그림 그려보면은 당연히 어디에가 이익이 극대화되고 손해가 최소화가 되는지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림만 그려도. 자, 그럼 다음과 같이 그래서 다음이 이제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게 K-means 클러스터링인데 이거 설명해 줄까요 말까요? 너무 어려우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원하시면 설명 더 해주고. 변데이빗님, 변다희님, 네네. K-means clustering 설명해 줄까요? 그냥 스킵할까요? 스킵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네. 이 시간에. 그래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근데 두 번 설명해서 들으니까 복습 안 해도 되겠죠? 다윗군.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네. 훨씬 낫죠? 네네. 쉽게 듣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은 얻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파이썬으로 또 R로 양쪽으로 다 다룰 수도 있겠죠. 코드는 어차피 책에서 다 줬고, 그렇죠? 자,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스크립트 플러스를 하면요, 이게 클러스터링을 하면 여기 색깔로 이렇게 초록 색깔, 여기 빨간 색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거고, 그리고 한 세 수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까 보듯이 이렇게 꺾기가 요게 요 엘보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요게 첫 번째 축의 영향,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그다음 네 번째 축 하는데 요 세 번째 축만 합하면 거의 91%를 포함하게 되니까 뭐 그 모든 걸 다 사용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리고 또 30일의 자동차들을 가지고 한 데이터들은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오늘 수업은 충분히 한 것 같으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